야담 주머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깊은 가을, 황해도 어느 작은 마을의 논두렁길이었습니다. 볕단을 등에 지고 터덜터덜 걷는 사내가 있었지요. 이름은 복돌이었습니다. 30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복돌은 지주 최참봉의 논을 빌려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물을 대고 가을에 수확을 해도 소작류를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더 심했습니다. 여름 내내 가뭄이 들어 수확이 절반도 안 됐거든요. 복돌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소작류를 어찌 내나. 이번엔 정말 쫓겨나는 건가. 최참봉은 인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작류를 못 내면 당장 논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빌려준 씨앗값까지 2배로 갚으라고 들이미는 위인이었지요. 마을에서 최참봉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봄이면 씨앗을 빌려주고 가을이면 이자를 2배로 받아갔지요. 갚지 못하는 농부에게는 아예 논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참봉이 가진 논밭이 마을 전체의 절반이 넘었지요. 복돌은 터덜터덜 논두렁을 걸어가다가 문득 숲을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낑낑, 끼익, 작고 가냘픈 소리였습니다. 복돌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복돌은 조심스럽게 수풀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생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아리였습니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손바닥만 한 병아리였지요. 그런데 날개 한쪽이 찢겨 있었고 한쪽 발이 꺾여 있었습니다. 매에게 쫓기다가 이 수풀 속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니 하늘 위로 매 한 마리가 아직도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지요. 병아리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복돌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 밥도 없는 판인데 짐승 하나 더 건사할 여유가 없었지요. 게다가 병아리가 이미 저렇게 다쳤으니 살아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아리가 복돌을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눈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너무 영리해 보였습니다. 보통 병아리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지요. 복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에이, 내가 미쳤나? 나도 굶는 판에. 그러면서도 손은 이미 병아리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허리춤에 찬 헝겊을 꺼내 병아리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감아주었습니다. 꺾인 발도 작은 나뭇가지로 받쳐서 고정시켜 주었지요. 병아리는 끼익 소리를 냈지만 복돌을 물지는 않았습니다. 복돌은 병아리를 치마폭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이웃에게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복돌은 밥풀을 물에 불려 병아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물도 작은 그릇에 떠다 주었지요. 병아리는 허겁지겁 밥풀을 쪼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복돌은 피식 웃었습니다. 많이 배고팠구나. 매한테 실컷 쫓기고 배도 고팠겠다. 병아리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복돌의 손에 부리를 비볐습니다. 복돌은 조심스럽게 병아리의 솜털을 쓰다듬어 주었지요. 털이 부드러웠고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돌은 병아리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뭐가 좋을까? 달걀이는 좀 이상하고. 복돌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병아리 털에서 왠지 금빛이 도는 것 같다고. 횃불 아래에서 보면 솜털 한 올 한 올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았거든요. 복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란이, 금빛 달 낳아줄 것 같이 생겼다. 금란이다. 병아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꽂고 울었습니다.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지요. 복돌은 금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키우다가 나아지면 보내야지. 그때는 진짜 보내야지. 하지만 그날 밤 복돌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금란이가 밤중에 혼자 뒤집어질까봐 마당 한쪽에 짚을 깔아주고 밤새 들여다봤지요. 금란이는 집 위에서 새근새근 잘 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란이는 눈에 띄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찢겼던 날개도 아물기 시작했고 꺾였던 발도 딛고 설 수 있게 됐지요. 복돌은 금란이를 산으로 데려가 놓아주려 했습니다. 이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금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돌을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복돌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가.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복돌이 돌아서자 뒤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란이가 뒤뚱뒤뚱 따라오고 있었지요. 복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좀 더 키우다가 보내마. 복돌은 금란이를 다시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헛간 한쪽에 짚을 두툼하게 깔아 금란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란이는 놀랍도록 빨리 자랐습니다. 보통 닭의 2배 크기가 되었고 털에서는 진짜로 금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에 비추면 털 한 올 한 올이 황금색으로 반짝였지요. 복돌은 금란이를 헛간에 숨겨두고 낮에는 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밤에만 마당에 풀어주었지요. 금란이는 불만스러운 듯 꾹꾹 울었지만 복돌이 달래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복돌이 헛간 문을 열었더니 집 위에 무언가 빛나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알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알이었지요. 복돌은 눈을 비볐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은 떨리는 손으로 알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진짜 금이었습니다. 복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장료 걱정, 굶주림 걱정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늘 부족했던 것들이 이 작은 알 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금란이가 복돌 곁으로 가가와 복돌의 무릎에 부리를 비볐습니다. 복돌은 금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금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금란이는 꽂고 울며 복돌의 품에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복돌은 조금씩 황금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팔면 의심을 살 것 같아서 한 달에 1개씩만 팔았지요. 가까운 장터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읍내의 근방에 가져갔습니다. 가끔은 한양까지 올라가서 팔기도 했고요. 근방 주인들은 황금알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순도 높은 금은 처음 본다며 기꺼이 비싼 값을 쳤지요. 복돌은 번 돈으로 먼저 소장료를 갚았습니다. 최 참봉 앞에 돈을 내밀자 참봉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가뭄에 수확도 반토막 났다던데. 복돌은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최 참봉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꿈틀거렸지요. 저 녀석, 뭔가 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복돌이 장터에서 돌아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장이 복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돌아, 나쁜 소식이 있네. 이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참봉이 자네 땅 문서를 들고 관아에 갔다 왔다네. 자네가 소장료를 늦게 낸 것을 빌미로 이자에 이자를 붙여 계산하더니 땅을 다 빼앗겠다고 했다는구먼. 복돌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장료를 다 냈는데요. 냈지. 그런데 참봉말로는 정해진 날짜보다 사흘 늦었다는 거야. 그 사흘치 지연 이자가 원금의 2배라고 우기는 거지. 복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봉이 이런 짓을 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미 새 집이 그렇게 논을 빼앗겼지요.
복돌은 다음날 최참봉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최참봉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컸습니다. 기와집의 높은 담장, 사랑채까지 갖춘 집이었지요. 대문 앞에는 참봉의 머슴들이 2명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복돌이 대문을 두드리자 참봉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북처럼 불룩하고 눈이 가느다란 사내였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쓴 참봉은 복돌을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왔느냐? 빚 갚으러 왔느냐? 복돌이 말했습니다. 소장료는 분명히 냈습니다. 사흘 늦은 건 인정하지만 사흘치 이자가 원금의 2배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참봉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에 10배라고. 글을 못 읽어서 계약서를 모르느냐? 복돌은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참봉은 처음부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숨겨두었던 것이었지요. 복돌이 말했습니다. 그 돈을 내면 됩니까? 참봉이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은자 50냥을 가져오면 봐주겠다. 50냥이라면 보통 농부가 서너 해는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복돌은 집에 돌아와 금란이를 바라봤습니다. 금란이가 꽂고 울며 복돌에게 다가왔지요. 복돌은 금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금란아, 우리 위기다. 다음날 복돌은 황금알 하나를 들고 참봉 집을 찾아갔습니다. 참봉은 황금알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으로 들어보더니 무게를 재보고 이리저리 살폈지요. 이게 진짜 금이냐? 복돌이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참봉은 금방에서 감정을 받아본 뒤 꿀꺽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봐주마. 복돌은 그 자리에서 빚을 갚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참봉이 황금알을 본 것이었지요. 저게 어디서 났는지 반드시 캐묻겠다고 마음먹을 것이 뻔했습니다. 복돌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최참봉은 그날 저녁부터 복돌의 집 주변을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들을 시켜 밤마다 복돌의 집 담밖을 어슬렁거리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밤 머슴 하나가 담 틈으로 들여다보다가 헛간 안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금란이를 발견했습니다. 머슴이 달려가 참봉에게 보고했습니다. 황금빛 닭입니다. 분명 보통 닭이 아닙니다. 참봉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날 참봉이 직접 복돌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지요. 복돌이 나오자 참봉이 물었습니다. 내 헛간에 특이한 닭이 있다고 들었다. 내 눈으로 한번 보자꾸나. 복돌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닭입니다. 털색이 조금 특이할 뿐이지요. 보면 알겠지. 어서 헛간을 열어라. 복돌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을 살 것 같았지요. 복돌은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헛간 안에는 금란이가 없었습니다. 복돌이 아침 일찍 금란이를 뒷산수풀에 숨겨두었기 때문이었지요. 참봉은 빈 헛간을 둘러보다가 집 위에 흘린 황금빛 깃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참봉이 깃털을 집어들고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깃털은 분명 황금빛이었습니다. 참봉이 복돌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깃털이 그냥 닭 깃털이라고? 복돌은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가을 햇빛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참봉은 입술을 실룩이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가면서 중얼거렸지요. 두고 보자. 복돌은 그날 밤 금란이를 데려오며 다짐했습니다. 이젠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소문이란 건 막을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습니다. 복돌이 이웃마을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다가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헛간 쪽에서 금란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꾀꾀, 꾀꾀꾀. 복돌은 뛰었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참봉의 머슴 둘이 금란이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란이는 날개를 퍼덕이며 사납게
저항하고 있었지요. 머슴들의 팔에는 이미 금난이의 발톱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복돌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손 떼라. 머슴들이 주춤했습니다. 복돌이 달려들어 머슴 하나의 멱살을 잡았지요. 무슨 짓이냐? 남의 집 담을 넘어 짐승을 훔쳐가려 해? 머슴이 버텼습니다. 참봉, 어른명이다. 저 닭을 가져오라 하셨다. 복돌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참봉 어른이든 임금님이든 내 닭은 못 가져간다. 결국 머슴들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복돌은 금난이를 안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금난아, 우리 큰일 났다. 참봉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언젠가는 관아까지 끌어들일 거야. 금난이는 복돌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복돌은 이웃들이 잠든 뒤 금난이를 이사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더 먼 곳,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복돌은 결심했습니다. 이참에 아예 새 집을 짓기로. 새 집을 짓는 데는 황금알 3개가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 아래 외진 땅을 사고 목수를 불러 튼튼한 집을 지었지요. 뒤편에는 금난이가 지낼 넓은 마당도 만들었습니다. 달 밝은 밤에 복돌은 금난이를 안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새 집은 넓고 좋았습니다. 금난이도 마음에 드는지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꽂고 울었지요. 복돌은 새 집에서 금난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금난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봤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복돌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금난이는 옆에 앉아 있었지요. 복돌이 금난이의 황금빛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금난아, 내 덕분에 이제 나 부자다. 고맙다. 금난이는 눈을 감으며 꾸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복돌은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장가 안 가도 되겠다. 내가 내 마누라다. 금난이가 날개를 한번 퍼덕였습니다. 복돌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촘촘했고 바람이 선선했지요. 복돌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금난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최참봉은 복돌이 이사를 간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아로 갔지요. 새로 부임한 현감은 오후곤이라는 자였습니다. 탐욕스럽고 음흉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부임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이미 고을 사람들에게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현감을 찾아가 은자 10냥을 바치며 귀띔을 했습니다. 날이 이 고을에 소장농 출신이 갑자기 부자가 된 수상한 놈이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닭을 키우는데 그 닭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소문이 돕니다. 현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고? 참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황금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보통 닭이 아닙니다. 현감은 팔짱을 끼고 생각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면 그것은 보통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황금알을 낳는다면 천하를 다 살 수도 있는 재물이었지요. 현감이 말했습니다. 그 닭을 내라 가져가면 자네는 무엇을 원하는가? 참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 놈이 가진 논밭만 제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둘이서 손을 잡았습니다. 탐관오리와 탐욕스러운 지주가 손을 잡은 것이었지요. 현감은 바로 포졸 2명을 복돌의 집 주변에 심어두었습니다. 며칠을 살피던 포졸들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헛간에서 이상한 닭을 봤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닭이었는데 새벽에 보니 헛간 바닥에 황금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감은 무릎을 쳤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돌은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횃불을 든 포졸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앞장선 건 말을 탄 현감 오우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참봉도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참봉은 흡족한 표정으로 복돌의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현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돌, 순순히 나와라. 내 놈을 잡으러 왔다. 복돌은 황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헛간에서 금란이가 꽥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복돌은 급히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금란아, 조용히 해. 나오지 마. 하지만 금란이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돌이 현감 앞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현감은 말에서 내려 복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더 잘 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수상하고 헛간에 황금알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복돌은 억울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때 최참봉이 말해서 내려 현감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복돌에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이미 다 끝났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줄 것이다. 복돌은 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복돌이 말했습니다. 참봉, 어른,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참봉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현감이 손을 들어 참봉을 제지하며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집 안을 뒤져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집 안에서 금란이의 황금알 2개가 담긴 단지가 발견됐습니다. 현감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포졸 하나가 헛간에서 금란이를 끌고 나왔지요. 황금빛 털이 횃불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현감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최참봉도 넋을 잃고 바라봤지요. 현감이 말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달기로구나.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최참봉을 곁눈질하며 덧붙였습니다. 참봉 어른, 논밭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시지요. 일단 저 달근과나 재산이요. 참봉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감에게 이용만 당한 셈이 됐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복돌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 제발요. 저는 잡아가셔도 좋으니 그 당만은 살려주십시오. 현감은 비웃었습니다. 저놈을 결박하라. 그리고 달근 따로 가둬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복돌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금란이는 별도의 새장에 가둬졌지요. 새장이 너무 작아 금란이가 날개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꽥꽥 울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돌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금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해가 떠오르고 복돌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금란이도 함께 실려갔지요. 그리고 최참봉은 텅 빈 복돌의 집 마당에 홀로 남아 씁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도 같이 빠진 것이었지요. 관아옥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돌은 좁고 어두운 단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밥은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쥐가 먹다 남긴 것 같은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물은 더러워서 목구멍으로 넘기기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복돌이 가장 걱정하는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금란이었습니다. 좁은 새장에 갇혀있을 금란이. 먹이는 주고 있는지, 현감이 혹시 금란이를 잡아 배를 갈라 황금을 꺼내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방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구석에는 오물통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지요. 햇빛은 작은 창살 틈으로만 들어왔고 밤이면 쥐들이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복돌은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금란이와 함께 별을 보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금란이를 쓰다듬던 날들이 떠올랐지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포졸이 거칠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돌을 끌고 나가 신문실로 데려갔지요. 신문실에는 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형틀과 곤장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복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현감이 복돌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을 어디서 구했느냐? 도적질로 얻은 것이냐? 복돌은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닭을 길에서 다친 것을 구해줬을 뿐입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현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아리를 주워왔다고? 황금알을 낳는 신령한 닭이 그냥 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그 말을 믿으란 말이냐? 사실입니다. 나리. 현감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좋다. 매를 맞으며 정신을 차려봐라. 현감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복돌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복돌의 두 다리를 형틀 사이에 끼우고 나무를 조였지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복돌은 이를 악물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포졸이 곤장을 들어 복돌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섯 대를 맞았을 때 현감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할 테냐? 복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감은 다시 손을 내렸고 곤장이 이어졌습니다. 6대, 7대, 8대. 종아리에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있었습니다. 10대를 맞고 나서야 곤장이 멈췄습니다. 복돌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지요. 현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봤자 내 몸만 상한다. 차라리 나와 협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닭의 비밀을 알려주면 너를 놓아주겠다. 오히려 은자 백냥과 벼슬 자리까지 주겠다. 복돌은 유혹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돌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현감이 다시 얼굴을 굳혔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그 닭의 배를 갈라. 안에 황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하겠다. 복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요. 나리. 그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 닭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복돌을 형틀에서 풀어 다시 감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복돌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지요. 감방에 도착하자 포졸이 복돌을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문을 쾅 하고 잠갔습니다. 복돌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현감이 금란이를 잡을 것이었습니다. 복돌은 중얼거렸습니다. 금란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복돌은 눈물을 흘리며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비춰들어왔지만 복돌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란이가 무사하기를, 어떻게든 도망가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관아 창고에 갇힌 금란이는 좁은 세장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끌려간 지 나흘째였습니다. 금란이는 세장 문을 발로 차고 부리로 쪼고 날개로 쳐댔습니다. 먹이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요. 창고를 지키는 포졸은 2명이었습니다. 낮에는 창고문 앞에 붙어 있었고 밤이 되면 창고문을 잠그고 자리를 지켰지요. 현감이 특별히 당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닭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재물이다. 혹여 잃어버리는 날엔 목이 달아난다. 포졸들은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창고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밤이 지나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바닥에 굴러나왔습니다. 세장 창살 사이로 빠져나온 것이었지요. 황금알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발견하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황금알을 얼른 품속에 집어넣었지요. 다른 포졸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마 제 몫을 챙기려는 것이었겠지요. 금난이는 창살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이 됐습니다. 금난이는 다시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2개를, 그리고 2개 모두 창살 사이로 굴렸지요. 포졸들은 이번에는 서로 더 가지겠다고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주먹질까지 오갔지요. 옆방에 있던 포졸들이 무슨 일이냐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포졸들도 황금알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순식간에 창고 앞에 포졸 5이 모여 서로 황금알을 먼저 가지겠다며 아수라장이 됐지요. 그 틈에 금난이가 움직였습니다. 금난이는 온 힘을 다해 새장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쿵. 새장이 흔들렸습니다. 쿵쿵.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쿵. 마침내 새장문이 박살났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금난이는 창고 안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창이었지만 금난이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금난이는 날개를 접고 창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창살 사이가 좁았습니다. 금난이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1번, 2번,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날개 깃털 몇 올이 창살에 걸려 뽑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금난이는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복돌의 냄새를 찾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은 어두웠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지요. 저 멀리 옥사가 보였습니다. 금난이가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닭이 도망친다. 포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황금알 싸움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금난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우르르 쫓아왔습니다. 금난이는 달렸습니다. 황금빛 털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포졸들이 그물을 펼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금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개를 크게 퍼덕이며 그물 위로 뛰어올랐지요. 그리고 포졸들의 머리 위를 넘어 착지했습니다. 포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엉켰습니다. 금난이는 다시 달렸습니다. 옥사 쪽으로. 복돌이 창살 너머로 내다보다가 황금빛 털이 달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란아, 여기야, 여기. 금난이는 복돌의 목소리를 듣고 옥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부리로 끄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금이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마침내 문이 박살났습니다. 복돌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란이를 꼭 안았습니다. 금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금란이가 복돌의 얼굴을 부리로 살살 쪼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낮추었지요. 타라는 신호였습니다. 복돌은 금란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현감이 포졸들을 이끌고 달려나왔습니다. 잠에서 깨어 급히 달려온 것인지 머리가 흐트러지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현감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하지만 금난이는 이미 날개를 크게 펼치며 달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해 달렸지요. 포졸들이 창을 던졌지만 빗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었지만 금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대문을 박살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고 포졸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금난이는 마을을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달렸지요. 복돌은 금난이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지요. 산으로 들어서자 금난이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난이는 바위 그늘에 멈춰섰고
복돌은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돌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금란이는 복돌 옆에 앉았습니다. 복돌은 금란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금란아, 고마워. 날 구해줘서 고마워. 금란이는 꾸르르 소리를 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복돌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관아에서는 우릴 쫓을 것이고 마을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돌과 금란이는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동굴에서 쉬고 밤에는 계곡물을 마셨지요. 금란이는 이따금 황금알을 낳아주었고 복돌은 그것으로 멀리 읍내에서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복돌은 산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였지요. 복돌은 바위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산 아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군과 포수들이었지요. 그들은 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전두에는 말을 탄 현감, 오후곤이 있었습니다. 현감은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황금알에 집착하여 사비를 털어 포수들을 고용한 것이었지요. 현감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복돌, 들리느냐?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너와 그 닭을 모두 잡겠다. 현감 옆에는 최참봉도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참봉은 현감에게 눈밖에 났지만 그래도 황금알 욕심에 따라 나선 것이었지요. 복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군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금란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금란아, 큰일 났다. 저 아래 수백 명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금란이는 꼭 하고 울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마치 도망가지 않겠다는 듯이. 복돌이 말했습니다. 싸울 수는 없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당하겠냐. 더 깊은 산으로 도망가자. 금란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꽃기요.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복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금란이가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관군들은 계속 산을 올라왔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복돌과 금란이는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앞은 깊은 낭떠러지였고 뒤에서는 횃불을 든 관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수십 명의 포수들이 활을 겨누고 있었지요. 최참봉도 현감 뒤에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참봉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금란이를 바라보았지요. 현감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저 닭 한 마리면 내 인생이 바뀐다. 복돌은 금란이 앞에 섰습니다. 금란이를 지키려는 것이었지요. 복돌이 말했습니다. 나리,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잡아가셔도 좋으니 이 닭만은 살려주십시오. 현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최참봉이 말해서 내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복돌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순순히 그 닭을 내놓으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복돌이 참봉을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꾸민 장본인이었지요. 복돌이 말했습니다. 참봉, 어른, 돌아보십시오. 어른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어른의 땅을 빼앗은 적도 없고 어른께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다친 병아리 하나 걷어준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됩니까? 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뜨끔한 것 같았지요. 하지만 참봉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닭을 내놓아라. 현감이 포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잡아라. 죽이지 말고 산채로. 포수들이 그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복돌은 금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화살 하나가 복돌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였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횃불들이 산 아래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의 횃불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은 눈을 비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장농들, 장터 사람들, 마을 아낙네들까지. 복돌이 부자가 된 뒤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 복돌에게 쌀을 빌렸다 갚은 사람. 어려울 때 도움받은 사람. 아픈 아이에게 복돌이 약을 사줬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었지요. 맨 앞에는 마을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돌이는 죄가 없소. 다친 짐승 하나 걷어준 것이 죄가 됩니까? 현감, 날이야말로 무고한 백성을 잡아가는 탐관오리여. 군중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관군들이 주춤했습니다.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과 맞서기는 쉽지 않았지요. 현감의 얼굴이 잔뜩 굳었습니다. 그 순간 금난이가 움직였습니다. 금난이는 하늘을 향해 날개를 크게 펼쳤습니다. 황금빛 털이 달빛에 반사되어 온 산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황금알들이 또르르 굴러 포수들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포수들이 황금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화를 내렸습니다. 다른 한 명도 화를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포수들이 하나둘 물러섰지요. 황금알 하나면 몇 달치 품삯이었습니다. 저 닭을 잡으려다가 목숨을 잃을 이유가 없었지요. 현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게냐, 당장 잡아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금난이가 현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현감의 말이 겁을 먹고 뒷발을 들었습니다. 현감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지요. 금난이는 마지막 황금알 하나를 부리로 집어 현감의 말발 앞에 또르르 굴렸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말이 더 크게 놀라 뒤로 물러서더니 현감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현감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금난이가 현감 앞에 섰습니다. 두 눈이 횃불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현감은 오줌을 지리며 빌었습니다. 살려주오. 제발 살려주오. 금난이는 현감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돌아섰습니다. 그때 최참봉이 도망치려고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장이 앞을 막아섰지요. 참봉 어른, 어디 가십니까? 이 일의 시작이 누구였는지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참봉은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었지요. 현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쳤지요. 관군들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산속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돌은 금난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장이 다가와 복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은가, 복돌이.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이 복돌과 금난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복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복돌의 손을 잡았고 어떤 이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감, 오우곤의 비리가 상부에 보고됐습니다. 부당한 세금 징수, 매물수수, 무고한 백성 고문,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현감은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됐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참봉은 어찌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 참봉이 현감과 손잡고 복돌을 모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봉은 그동안 불법으로 빼앗은 문밭을 모두 돌려줘야 했지요. 마을에서 새 집이나 빼앗아 가졌던 문밭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참봉은 한순간에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에서 보통 사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장이 산속의 복돌을 찾아왔습니다.
복돌아, 마을로 돌아오게. 자네는 죄가 없네. 새로 부임한 현감께서도 자네 일은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복돌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금란이가 문제였습니다. 이장은 복돌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이장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 마을 근처 산 아래 외진 곳에 작은 집을 짓고 살게. 완전히 산속에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복돌은 그 제안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복돌은 산 아래 외진 곳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지요. 집 뒤편에는 금란이가 자유롭게 지낼 넓은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금란이는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며 꽂고 울었습니다. 복돌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복돌은 가끔 마을에 내려가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겼지요. 어떤 이는 떡을 주기도 했고 어떤 이는 술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복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금란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봤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돌이 마당에서 피리를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금란이가 달려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아리 3마리가 뒤뚱뒤뚱 따라오고 있었지요. 복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란아, 내가 새끼를 낳았구나. 병아리들이 복돌의 발 앞으로 조르르 달려왔습니다. 복돌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병아리 하나가 복돌의 손에 부리를 비볐습니다. 복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란이가 가족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금란이와 새끼들에게 좋은 곡식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병아리들은 허겁지겁 먹었고 금란이는 흐뭇하게 지켜보았지요. 복돌은 생각했습니다. 금란이가 이제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다고 말이지요. 계절이 바뀌어 또 여름이 왔습니다. 복돌은 어느 저녁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금란이가 옆에 와서 앉았지요. 복돌은 금란이의 황금빛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금란아, 내가 그날 그냥 지나쳤으면 어쩔 뻔했냐. 매한테 쫓기던 너를 그냥 두고 갔으면 말이야. 금란이는 꾸르르 소리를 내며 복돌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복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촘촘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지요. 복돌은 그렇게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돌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산 아래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금란이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복돌을 찾아왔습니다. 금란이의 새끼들도 다 자라 제갈 길을 갔지만 가끔은 그 새끼들까지 복돌을 찾아오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 아래 외딴 집에 황금달과 함께 사는 사내가 있다고. 그 사내가 피리를 불면 황금빛 닭이 마당으로 날아온다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실제로 봤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 앞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닭 옆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사내를 봤다고 했지요.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는다. 다친 병아리 하나 걷어준 것이 그 사내를 살렸지 않느냐.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받은 만큼 갚으며 살아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지. 탐욕이 지나친 자는 반드시 제 손으로 판 함정에 빠진다. 최참봉이 그 산 증거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남을 먼저 생각하면 하늘이 돕는다고. 복돌이가 바로 그 산 증거다. 복돌과 금란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의 작은 선한 마음 하나가 씨앗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산 아래 마을에 가면 봄날
저녁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돌의 피리 소리인지 아니면 바람 소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습니다.